발견했어요. 모든 외신이 그러니까 주요 외신만 본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통신도 뭐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전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걸 노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은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가면 네. 꼭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쯤에 뭐 이재명 대표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퍼뜨려 가지고 네. 외신에서 보자면 마치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다당제이긴 하나 거대 양당 구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도 망한 당이야. 여기도 되게 범죄 혐의자가 많아. 윤석열이 탄핵이 된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제1야당인데 민주당도 제1당이죠. 국회 제1당인데 민주당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전에 민주당에서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범죄 혐의가 있고 검찰에서 기소했다. 이걸로 외신이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미얀마 군사 정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네. 받고 있잖아요. 꼭 그 얘기할 때마다 미얀마 군사 정권에서 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얘기를 막 네네. 퍼뜨려요. 그래서 로힝야 반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아웅산 수치가 암살을 했네 어쨌네. 네. 뭐 택도 아닌 소리인데 뭐 이런 어거지를 쓰는 경우를 보면서 참 저 나라도 멋이게 하다 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검찰이 그러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은 저희가 왜 서두에 검찰이 지금 이렇게 개입을 하고 이번에 선거에 검찰이 개입을 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검찰이야 요놈의 새끼들 원래 그러는 새끼잖아. 확 그냥 이번에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외신이 오늘 이번에는 보면 상당히 좀 배신감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죠. 그러니까 외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외신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한국 기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이 그 실망한 많은 한국 기자들이 있는 것처럼 외신에도 그런 기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욕하는 검은 머리 외신 기자들이라고. 맞아요. 검은 머리 외신 기자들. 네. 외신 기자라고 하나 네. 실제 그 상황을 뒤져보면 그 내막을 살펴보면 적폐에 더 가까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외신 보도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장 기자님께서 검은 머리 이제 그 기자라고 외국인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다. 진짜 외국인이 쓴 그 외신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기사에서 볼 수 없는 되게 노골적인 표현들까지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이것이 리드문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런 것을 함께 공유를 했다면은 오늘은 좀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외신에서 보도를 하는데 또 누가 썼는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란 사태에서도 보면은 네. 그 외국인 기자들은 정말 경이로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한국 기자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좀 어깃장을 놓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들은 기계적 중립이다라는 핑계로 되게 묘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자들하고 기계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이번의 경우도 희한하게 윤석열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과 맞춰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놓는 이런 요새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도 이런 건 조심을 하는데 네네. 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는 조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 외신 기자들도 있다. 네. 자, 저 라이브라고 저 댓글 좀 읽어보면 안 될까요? 네, 라이브입니다. 예. 멀리가 있어서 댓글이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아직 노안이 안 왔나 봐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아니 네. 뭐. 네. 네. 자, 검은 머리는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옛날 말이다라고 네네. 렛츠고님께서 하셨고요. 정권 바뀌면 무조건 언론부터 갈아치워야 된다고 하신 정말 분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예.
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음. 직연 징계청원 아. 올라왔다라고 하신 분도 네. 계셨네요. 예. 제가 너무 얼굴이 들이댔네요. 죄송합니다. 네, 윤 대통령님 국가 헌신 잊지 맙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 계세요. 이분은 네, 김맹랑님입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애플이 이게 좋아요. 이렇게 갖다 대면 확대가 됩니다. 네, 몰랐어요. 아, 예. 좀 몰랐어요. 최근 극우 유튜버들과 조선일보를 모니터해 보면 계속 문 대통령 저격 방송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검찰이 여기에 맞춰서 기소를 했습니다. 야, 극우 애들은 이렇게 움직이는군요. 네. 야, 자, 그러면 뻔한 것 같아요. 그럼 외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예, 외신은 꼬라지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요 언론사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거는 첫 번째가 네.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네, 포스트군요. 워싱턴 잠시만요. 포스트. 예. 제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 언론사까지 이제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South Korea former President Moon indicted for alleged bribery.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그러니까 alleged bribery 뇌물수수 혐의거든요. 이걸로 기소됐다라는 것이 타이틀이에요. 근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가 다 깔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과 함께 다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내란과 동급으로 갖다 놓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볼 때는 한국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예? 그 계엄령이 벌어졌는데,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문재인이면서 네, 뇌물수수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거는 한국은 뇌물수사와 내란의 그 혼합체로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다음에 그 이제 서브타이틀을 보시면요. 바로 검찰이 나오잖아요. 검찰이 뭐 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검찰이 뭐 한 것을 외신에서 왜 이렇게 잘 다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검찰입니다. South Korean prosecutor. 그러니까 이 검찰들이잖아요. 검찰이죠. prosecutor indicted former liberal president Moon.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그 마지막에 Thursday잖아요. 목요일 날 기소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것이 saying 그러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saying that a budget airline give his son-in-law 그 사위한테 사위죠. 네. in lucrative니까 lucrative no-show job 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에 출근 안 해도 되는 잡을 줬어. 언제 동안? During Moon's term in office. 문재인 대통령 일 시간 기간 동안에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수익성도 좋고 고소득에 출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in son-in-law, 그러니까 사위한테 줬어. 근데 순 이거는 허위 사실이죠. 네, 근데 이게 서브 타이틀로 들어간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누군가가 검찰 쪽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내용도 보니까 문장 형식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딱 이거까지만 보고 나서 아니 이거 누가 어떤 외국인 기자가 이렇게 썼지? 그렇죠. 아니 검찰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그대로 서브 타이틀로 넣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름이 네. 네. 김형진 기자고요. 네, 김형진 기자입니다. AP입니다. 네, 김형진 기자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다른 언론 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우선은 기억해 주실 것인 게 AP통신의 김형진 기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김형진 씨. 이름 붙으면 네. 한국 사람이네요. 네, 뭐. 조금 있다가는 얼굴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얼굴 봐야 되나요? 자, 아무튼 일단 짚고 넘어갈 부분은 네, 짚고 일단 넘어가 주세요. 노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출근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타이 국내가 아니라 타이까지 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또 좀 좋은 데로 보면은 좋은 데로 보낼 거면 미국이나 그렇죠. 유럽이나 이런 데 보내지. 네. 타이를 왜 보냅니까? 그래서 타이에 이사로 보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사가 아니라 거기는 일종의 지점이잖아요. 네네. 지점에 그 서브 관리자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히 뭐 문제가 될 것
그리고 고위직도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요 우리가 이따 이제 금액 얘기도 좀 월급 얘기도 하겠지만 네. 지금은 아직 이따가 나오는 거대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여기 루크로티브 고소득의 노시오 잡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팩트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 아니에요. 검찰이 기소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외신에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말이 외신이지 워싱턴 포스트면 얼마나 큰 언론사입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외신이지 김영진 기자 쓴 겁니다. 아, 네. 참네. 오늘은 이걸 완전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걸 다 받아 쓴 것처럼 돼 버렸어요. 자, 네. 다음 기사를 볼게요. 자, 다음 기사는 뉴욕 타임즈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네, 뉴욕 타임즈예요. 뉴욕 타임즈는 또 이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빨리 캡처를 하지 않으면은 또 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South Korean indicted another former president. 그러니까 대한민국 또 다른 전직 대통령 기소. 이거는요. 대한민국도 욕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전직 대통령 기소. Another former president. 이게 아유 정말 자, 너무 화가 이 났어요. 기사는 누가 썼는고 하니 네. 최상훈이라는 기자가 썼습니다. 최상훈인가요? 예. 네. Reporting from Seoul이라고 네. 썼고요. 서울에 있는 한국 사람이 이런 네, 기사를 맞습니다. 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서브 타이틀 보면 제가 그냥 한국말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이제 그 former president 밑에 그 조그마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머리 위에 작은 네. 글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국말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그를 형사 조치를 받은 전직 지도자들의 최신 사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직 지도자들은 전부 다 범죄 혐의자였다. 이걸 전제로 깔고 서브타이틀 넣은 거고요. 이는 나라의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조상훈인가요? 최상훈이네요. 최상훈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무슨 양극화야 양극화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내란 사범 같아요. 말하는 게 딱 그냥 조선일보틱 하잖아요. 네. 사실 뉴욕타임스 같은 회사는 상당히 진보 언론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진보 언론에 이런 싸고 빠진 적폐가 있다는 게 참 답답스럽습니다. 생각 같아서인데 영어 장문을 할 수 있으면 직접 편지를 보내서 이런 수국 꼴통 좀 자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아,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발 좀. 네, 제가 해볼게요. 근데 지금 조상훈 기자 이거 하면서 조상훈 기자 밑에 그 기사 보도가 조금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정말 제가 너무 놀랬던 내용이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입니다. 네. 전직 지도자들이 형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반복되는 패턴이 된 국가 현실을 보여준다. 이거 지가 쓰면서 지금 기소된 거지 아직 범죄자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대한민국 국가 패턴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반복되는 국가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는 이미지고 정확하지도 않는 것이고 이미 이제 검찰에 기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특히 검은 머리 외국인인 네. 이런 한국인 기자가 이럴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까지 쓸 필요가 있었는가? 뭔가 의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건 네. 정말 저 출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렇게 기자 한 사람처럼 보고 다음에는 이 기자들이 무슨 기사를 썼는지 제가 한번 역으로 추적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출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들 쓴 기사를 한번 보고요. 네. 그 이제 장 기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쪽으로는 더 발이 넓으시니까 한번 이 기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저한테 숙제 주시는 거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이 자, 이 로이터입니다. 다음 기사는 로이터인가요? 로이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즈 그다음에 로이터예요. 그러니까 외신에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조차도 이 언론사가 정도는 다 알고 다 아는 있는데. 언론사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주어가 또 한국 검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South Korea prosecutor 또 기소했어. ex president 문재인 for bribery. 그러니까 또 뇌물수수 혐의로 전 대통령 문재인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것이 타이틀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네. 어느 기자가 썼나 했더니 이시박 씨예요, 이것도. 예, 조이스 리와 네. 박주민 조이스 이게 조이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뭐 그렇게 저도 예. 읽기는 했습니다. 조이스 리와 박주민 기자. 조이스 리는 무슨 조이스 리야. 그냥 이씨야, 이씨. 저도 그 미국 이름 따지면 저는 올리비아 리입니다. 그럼 제가 올리비아입니까? 이경이지.
진짜 네. 한국 기자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네, 이거 어찌 됐든 사용 보면은 한국 기자가 쓴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에 그러니까 그 전주지검이 네. 성명을 냈다라는 것을 굳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로 외신 보도가 다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72세인 문재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상직 전 의원도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네, 네.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것을 그 내용에 로이터는 통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통신을 받아서 많이 씁니다. 아까 전 세계가 많이 쓰죠. 뭐 김형몽은 뭐 기자? 그건 AP였고. 그건 AP. 그것도 네. 통신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맞죠. AP와 로이터에서 네, 한국인 기자들이 이렇게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을 네.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더군다나 가짜 뉴스 허위로 이 모함이라고 하잖아요. 검찰발. 이렇게. 그것도 검찰발 기사로. 네, 뉴욕타임즈는 직접 뉴욕타임즈에 한국인 기자가 또 쓴 거고요. 이 정말 답답스러운 것이 우리나라의 그 법조 기자단이 그 검사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쓴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이제는 검은 머리 외신 기자로 가지고 실제로는 한국인 기자들이 이렇게 써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오래 지났던 얘기인 거고 네. 이미 많이 밝혀졌던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르몽드 기사 보면서 좀 그 이거에 대해서 장 기자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르몽드. 네, 다음은 기자입니다. 르몽드입니다. 저는 솔직히 르몽드까지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 르몽드는 르몽드 하면 김건희 제대로 까는 언론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원래 시작이 프랑스 공산당에서 출발했어요. 네,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로 출발했는데 요즘은 네. 요새는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근데 네. 자, 이 기사는 근데 역시 르몽드 with AP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AP면은 우리가 뭐가 있었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김형준인가요? 네. 김형진 기자, 김형진 AP 기자. 김형진 네. 기자, 그 AP 통신의 김형진 기자 거를 토대로 했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르몽드는 제목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건데 그 서브 타이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넣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안 이것도 똑같습니다. 프로시큐터 그러니까 그 또 똑같이 검찰발로 검찰이죠. 한국의 검찰들은 말했어. Budget Airline 그러니까 그 저가항공사가 give the former president son-in-law 사위한테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또 lucrative show no show job 그러니까 또 출근하지 않는 아주 고소득의 직업을 줬어. 그런데 언제 동안 during Moon's term in office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동안에 그리고 여기 금액이 나옵니다. Amounting to bribe of the equivalent of more than 이게 $150,000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로 15만 달러. 그렇죠. 뇌물로 15만 달러.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은 지금 그 환율로 계산했을 때 뭐 2억 1,7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 저도 처음에 야, 그리고 몇 가지 2억 1,700만 원? 여기 뭐가 또 있냐면 가족들이 다 이주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주하는 이주비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월세까지 같이 포함해서 네. 예. 어떤 분들이 급여에 이거- 예. 이주비에 월세까지 포함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2억 정도의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직원이 해외 나가더라도 이 정도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받아요. 네. 그 보통 이제 국내에 있는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일하던 직원이 해외에 나가면은 근데 만약 가족이 따라 나간다. 네. 그러면은 집을 구해줘요.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생활비까지 추가로 줍니다. 네.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해요. 중소기업들은 맞아요. 못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우를 조금 못 받은 분들도 계신 걸 뭐 계시겠으나 대체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는 게 원칙이고 네. 그리고 이사거든요. 이사인데 그러면은 이사가 2년 동안 2억 1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연봉이 1억 1천이잖아요. 1억 정도 1억 정도죠. 1억 남짓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연봉 1억이 안 되죠. 이주 비용 다 포함한 그리고 거고 월세 비용 같은 거 뭐 그런 거 포함하는 거니까 거주 비용까지 포함된 거니까. 세금 떼야 될 거 아니야 또. 네, 네. 그
세금까지 다 띄고 나면은 이 계산해 금액이 보면 이제 세금 전 금액일 세-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과장급 이상만 돼도 이 정도 나올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밀 하나 공개해드리죠. 연합뉴스 차장 연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낌에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1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아, 네. 연합차장. 연합뉴스 차장이 그 정도 받아요. 아니 연합뉴스 요즘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1억을 받는다고요? KBS 같은 KBS도 마찬가지야. KBS는요, 저 옛날에 KBS 한 연봉 높죠? 높죠. 언론사 중에 가장 높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건 아니에요. 가장 높은 건 SBS가 제일 높아요. 아, 그런데 KBS 연봉 같은 얘기가 경우도 만만치 않게 높은데 특히 KBS가 높은 이유가 우리 운전해 주시는 양반들이 계세요. 운전기사. 아, 네네. 요즘은 운전기사가 다 외주로 하는데 옛날에는 운전기사 다 다 그 자체 고용이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원래는 이제 고용 일용직 비슷하게 있다가 나중에 정규 직원이 되면서 이분들이 그 대졸자하고 거의 비슷한 맞먹는 돈을 받으셨어요. 급여를 받게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억대 연봉자인 거야. 아, 그 KBS 같은 데는 운전만 해도 억대 연봉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달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1억이 연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검찰발로 노쇼잡이라고 했는데 노쇼잡이 아니다. 출근을 그러니까 했다. 출근 다 했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주비하고 거주 비용 그리고 급여 다 포함해서 2년에 2억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출근해서 급여로 받은 것이다. 그런 그리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뇌물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사위하고는요 이혼했어요. 네. 전 사위예요. 사위가 아니라 전 사위야. 근데 그 전 사위가 뭘 받았든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이. 근데 르몽드조차도 전 사위라는 건 엑스 선인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하려면 엑스 선인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인로우가 아니고 맞아요. 그 엑스 프레지던트로 가면서 엑스 선인로라고 왜 안 하냐고. 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엑스 빠지면은 이게 얘기가 완전히 틀려진다고요. 그럼요. 아니 좀 그러니까요. 르몽드는 굳이 브라이브 뇌물이란 말을 딱 집어넣었어요. 브라이브 굳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아주 고소득에 상당한 뇌물이었다. 굳이 근데 이게 집어넣습니다. 국내에 있는 그 기자 같으면 네.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요. 이미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외신에서는 이게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오늘 다 도배를 했는지 오늘 정말 저희가 이 자리 가져오지 않는 많은 언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얼굴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문다혜 씨죠, 딸. 네. 이 딸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이혼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사위 서모 씨하고는 사실 일찌감치 그렇죠. 그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검찰의 판단이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딸의 그 생활비로 뭐 일정액을 줬는데 그 일정액을 주지 않게 됐기 때문에 문재인한테 그만큼 경제적 이득이 생긴 거다. 따라서 그 사위한테 간 급여는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다. 요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뭔 말이에요? 예. 뭔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는 사위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었던 거지. 그 의무를 면하게 된 거야. 이스타 항공 때문에. 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진짜? 예,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금방 안 돼. 야, 근데 이거 국내에 있는 기자들이 이 정도도 네. 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는 게. 아니 저는 알고 했다. 알고도 했다. 이랬다. 왜냐하면 주요 외신과 통신에서 굳이 한국인 기자가 이거를 다 쓴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주어가 검찰발로 다 나온 것도 이상하다. 지금 대선이 우리가 한 달 조금 더 넘은 상태에서 굳이 정치권을 다 진탕을 만들어 놓는 진흙탕을 만들어 놓는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거는 검찰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끔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된다. 옛날에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 그랬대요. 자기가 징기스칸한테 저항하는
나라가 있으면 음. 성을 다 불태우고 성이 있던 자리를 다 갈아엎어 버렸대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소금을 뿌렸대. 아. 풀도 못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금 후보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검찰을 그리고 언론을 정상화하는 거다. 아니 네. 이번에 이거 바꿔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언론과 검찰에 탄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재임 기간 중에 또 얼마나 괴롭힐 것이며 퇴임 후에는 또 얼마나 사람을 괴롭힐 거예요. 아, 이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니, 그럼 3위는 취직도 못 합니까? 취직해서 자기가 출근해서 돈 번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뇌물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짜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전에 아들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 네. 전시회 열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미술품이 몇 개 판매가 됐어요. 네. 그것도 뇌물이라고 조선일보가 한번 깐 적 있어. 와, 그러면은 아유, 아들은 굶어 죽어야 돼? 그럼요. 이제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냥 취직도 하면 안 가만히 되는 있어야 거고. 돼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핸드폰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요. 참 그러고 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같은 경우는 LG를 다녔거든요. 네. LG가 정말 목숨 걸고 노건호 씨 데리고 있었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유난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더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권이라든지 검찰들이 정치권은 엉망진창이 되고 검찰은 진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받는 거는 심우정이 딸내미는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건 뭔데 그거는? 진짜 열받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심우정이가 사법시험 합격하는 과정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저 윤석열이 서울대 가는 과정도 한번 누가 대리시험 본 건 아닌가? 라는 아니 심우정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심대평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 좋아. 심대평 심우정이는 그렇다 치고 심우정 동생 그 심우찬 변호사 그 사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뽑혀갔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냥 간 건지 그 뇌물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뇌물이죠. 뇌물이라니까 아니, 이거. 이 검찰의 지금 현재 검찰의 논리라면은 100% 뇌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신에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이거는 심대평이가 뇌물 준 거, 뇌물 주고 네. 받은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심우정 처갓집이 뭐다? 저거집이? 동아연필이라는 맞아요. 어마어마하네. 동아연필. 맞아요. 자, 우리 저기 그 정보국 기관 다 뒤져가지고요. 동아연필에서 만든 뭐 크레파스든 뭐 볼펜이든 다 뒤져봅시다. 그거 다 뇌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나가는데 진짜 뇌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가 그런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이씨 열받네 그 진짜. 이게 문제인 거랍니다. 문제인 거입니다. 검찰이 팔려면 똑같이 파든가 못 팔 거면 안 팔든가. 내가 오늘 전직 검사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얘들이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있어. 정치권이 나쁜 짓을 해서 검사들한테 다 떠넘겼대. 내 진짜 그 양반은 그나마 그렇게 말이나 하지. 대부분의 검사들은 꽁하게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반성하는 척하고 있으면서 뒤로 호박씨 까니까 더 나쁜 놈들이에요. 똑같아. 아우. 김영신 기자 볼까요? AP통신. 예,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자, 다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뉴욕타임즈를 제외하고 르몽드도 그렇고 아까 워싱턴 포스트도 그랬고 이 그 with AP라고 계속 나왔었잖아요. AP에. 네, AP. 이 사람이 얼굴을 좀 크게 좀 하고 싶었는데 얼굴이 크게 안 나와서 제가 못했습니다. AP 김영진 기자입니다. 얘는 이게 AP통신 나온 거 그대로 한 거고요. 여기도 맞습니다. 똑같이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Moon indicted for alleged bribery. 이 김영진 기자가 보도 쓴 거를 다 받아가지고 쓴 겁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다 이겁니다. 이 친구는 일배같이 생겼는데 얼굴을 좀 크게 하고 싶었는데 네. 얼굴이 안 됐고요. 이 AP통신의 김영진 기자가 AP통신에 있는 한국인 기자죠. 그렇죠. 이 기자가 이걸 쓴 걸 가지고
네, 르몽드고 워싱턴 포스트도 썼다. 그리고 따라서 뉴욕 타임즈는 본인 기자들이 이거를 썼다라는 겁니다. 네. 김영진 기자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왕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대 한번 해보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확대되면은 제가 안타깝네요. 근데 예. 저거보다 좀 나이 더 들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다 젊었을 때 사진을 넣기 때문에. 자, 그 안타깝네요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더 아까보다는 나은데요? 조금 네, 괜찮을 한번 것 같아서 네. 예, 한번 여러분 봐주시 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네. 기자입니다. 제가 왜 일베 같다라고 늦게 했는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그냥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아무튼, 네. 네. 지금까지는 이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김영진 기자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큰 언론사, 전 세계적으로 큰 언론사가 대한민국의 검찰발 보도를 지금 외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네. 열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보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알자지라입니다. 알자지라는 지금 보면은 알자지라도 그거 통신을 받아가지고 왜 우리나라 그 전문용어로 우라카이 한 것처럼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는 네. 우라카이 한 기사는 기자 이름을 쓰지는 않군요. 최소한 기자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은 있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알자지라도 이번에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다.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김영진 기자 AP는요, former president고요. 알자지라는 ex president예요. 그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엑스 프레지던트부터 중요한 거는 엑스 써인로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전 사위라고. 그런데 여기서도 son-in-law가 나오는데 그 앞에 x는 안 나옵니다. 그냥 son-in-law. 그러니까 이게 전 사위와 그냥 사위, 이 완전 느낌이 틀리거든요. 네. 전 사위가 돈을 받았든가 말든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근데 정말.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네. 자, 다음. 아니, 알자지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알자지는 네.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합니다. 문 어큐즈, 이거 서브타이틀에 있는 겁니다. 문 어큐즈드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문재인의 당시 사위의 채용을 대가로 전직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former lawmaker가 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비영리 단체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는요, non-profit이라고 비영리 단체라고 그렇게 여기서 서브타이틀을 넣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for hiring of his then son-in-law예요. ex-son-in-law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사회 채용의 대가로 전직 국회의원을 비영리 단체에 임명한 혐의를 또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검찰발입니다. 검찰발인데. 그나마 알자지라는 당시 써인로라고는 했네요. 그러네요. 당시 써인로. 예, 지금은 써인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예. of his then son-in-law니까요. then son-in-law. 근데 이제 이상직 의원은요, 비영리, 그러니까 non-profit이라고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실제로는 중소기업 창업진흥원장으로 간 거는 맞는데, 이 사람이 전직 국회의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잠시 휴지 기간에 그걸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국회의원 된 거죠. 네. 그런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 창업진흥원장 정도는 당시 휴식 기간에 또 그 국회의원이 당이 집권하는 그렇죠. 그 정부 때는 많이 갑니다. 아니 그렇게 원래 다 가요.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그 공천 포기하면은 내가 장관직이나 어디 공사인데 보내줄게. 그거 다 뇌물이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말하는 것은 자격 요건이 맞지 않은데 그런데도 보내는 거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 자격 요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퇴하세요 이 아줌마. 혈서슨 그 국회의원. 네. 그분 저기 김재원인가요?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고 그분 이제 그러니까요. 이름이 막 생각날 듯한데. 네, 혈서 쓴 사람이 혈서 쓴 국회의원. 빨간 약으로. 네, 사퇴하세요 이분요. 네,
이은재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네네네. 생각났습니다. 예, 이은재 의원 요양방 같은 경우 지금 저기 어디 가 계세요? 어디 가 계세요? 예, 그분 저기 무슨 공사 어디 가 계세요. 음. 그거 다 그러면 그 뇌물이야. 자, 진짜 확실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초로라는 KBS PD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KBS PD 이 사람은 옛날에 저게 추적 60분이라는 KBS 방송을 만든 분이었어요. 네. 199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쯤에 이 사람이 백궁정자지구 추적하는 방송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네. 김병량 시장의 네. 육성을 녹취를 해가지고 네. 쫙 돌려요. 네. 이 김병량 시장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니 내가 검사장님 누구하고도 다 얘기가 돼 있고 다 해가지고 내게 된 거고 그 검사장님 날 얼마나 도와준 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육성으로 그냥 추적 60분에 쫙 풀렸어. 근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잡혀가요. 구속이 됩니다. 왜? 검사 사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 검사인데요. 김병년 시장님이시죠? 한번 출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쭉 받아들인 취재를 한 거예요. 즉 뭐냐? 그 김병년 시장은 전화한 PD가 그 검사인 줄 알고 아니 왜 이래? 내가 니네 검사장님하고 말이야 밥도 묻고 너 검사장 집이 남천동이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방송을 낸 거야. 왜 웃어요? 지금 심각해. 네. 자,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긴다? 이재명한테 떠넘깁니다. 맞아요.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검사 사칭 사건의 맞아요. 전말이에요. 이재명 옆에 있었다고. 예. 자, 이 최초로 PD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시청자 재단. 시청자 재단,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가 있어요. 이거 뇌물 아닙니까? 그렇죠. 뇌물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 소위 말하는 증언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최초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 한다 지금? 시청자 미디어 센터 장 하고 있어. 이사장 하고 있어. 이거 뇌물이죠. 아씨 진짜. 열받네. 완전 뇌물이네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 빼봐 그냥 빼봐. 하루 종일 외신에서 이렇게 떠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외신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떠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 외신에 있는 한국 기자들 뭐예요? 지금 떠들어야지. 왜 조용히 있습니까? 이럴 때는 머리가 노래졌나 보지 뭐. 이거 왜 근데 웃으세요? 내가 밥도 먹고 그래갖고 좀 웃겼어요. 네이티브예요. 네. 네. 네, 아무튼 네거티브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좀 이상했어요. 밥도 먹고 무슨 영화 따라 성대모사 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들 네. 자 이게 참 참. 예. 기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또 열받는 기자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있다고요. 이제 이름은 예쁜 김수빈이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김수빈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대한민국 검찰발 기사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기사가 되게 똑같습니다. 한국 또 다른 전직 대통령 기소. 네. 이번 세기엔 그러니까 Leaving no leader this century free of scandal. 그러니까 이번 세기엔 스캔들 없는 지도자 없어. 한 세기 100년이잖아요. 이번에 대한민국 100년 정치 역사상 스캔들 없는 지도자 없다고 이걸 김수빈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검찰발로 받아가지고 요땅으로 기사를 쓴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 버젓이 그냥 빡 이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기분 나쁜 거는 수어사이드가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문재인에 대한 뇌물 혐의는 전직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impeachment, prison or suicide 그러니까 탄핵, 수감 또는 자살을 겪어온 최근 역사와 맞닿아 있다. 이걸 여기까지 갑니까? 이게 여기까지 갈 노무현 일입니까? 대통령 여기다 가지고 들어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0년의 정치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스캔들이 다 있었고 전부 다 대통령들이 기소됐다. 거기는 뭐
탄핵도 됐고 수감도 됐고 자살도 겪었다 하면서 대한민국의 100년의 정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물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런 쌍놈의 새끼를 봤나? 이들은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치권을 전부 다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외신을 흔든 거, 외신발 기사가 나오게 하는 거와 지금 행정부와 같은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거는 기자가 일배네.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일배가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탄핵이 되면서 이제 그 인간을 버립니다. 근데 국민의 당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입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경선 나온 사람도 반반으로 이렇게 또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을 전부 다 버리고 이제는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겠다. 검찰과 행정부의 누군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한민국 검찰발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AP 이런 데 이렇게 실어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이 마지막 기사는 살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게 중간에 들어갔으면은 장윤진 기자님께서 흥분해서 방송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못했어. 제가 이걸로 순서를 일부러 마지막으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했으면 아까 저기 그 밥도 먹고 밥도 이거 먹고 안 못하지, 하셨죠? 내가. 안 하셨죠? 못하지 열받아가지고. 네. 김수빈 기자. 더군다나 4월이거든요. 내가 사실 이제 또 진짜 예. 4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다 됐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검찰 출석하신 날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날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 무렵이 돼가지고 이런 더러운 기사를 보니까 진짜 부들부들 떨리네요. 참 우리 외신 보면서 그래도 외신이 낫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그 외국인이 썼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검은 머리 외국인. 예. 알고 봤더니 외신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적폐들 외신 기자를 사칭한 적폐들이 아니었나. 이들이 또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외신 기자들 중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좀 우월감 이런 거 가진 애들이 좀 있어요. 못된 놈들이 있어. 예. 그런 놈들이 또 이런 기사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니 진짜 검은 머리 외국인은 거두는 게 아니네요. 근데 이번 외신 기사는 너무 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의도적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어 있는 듯한 네. 씁쓸합니다. 네. 네. 우리가 정신을 빨리 차려서 빨리 선거를 잘 치러야지만이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여기 그 한일이님께서 보내주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가 외신에 보도되면서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 경험을 배워 이번엔 이것들이 역으로 외신에 적극적으로 문투 기사를 살포한 것 아닌가 싶다.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내신의 힘을 받기 때문에 외신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이제 몇 개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몇 개만 가져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이제 준비를 하면서 혼자서 막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예. 지금 방송은 제만 열받죠. 예. 준비할 때는 보면요 저보다 이경 대변이 더 열받아요. 이 새끼 머리야 이러면서 김수빈 너 씨야 이러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예. 근데 이게 화가 나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네. 예, 30분만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러면 이제 다음 주에 뵙겠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